네, 안녕하세요. 빌딩 언니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강남대로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 강남역 많이 죽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시선을 갖고 있거든요. 강남역의 상권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강남역 상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강남역 아래쪽 라인 4번 출구 쪽인데요. 이쪽으로 이제 가면은 강남역이고 그 건너편 사거리가 이제 신논현역, 강남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사이 이제 강남역 사거리에 있고 지금 여기서부터 오늘 신논현역까지 걸어가면서 강남역 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홍 PD님 오늘 같이 왔는데 20대잖아요. 강남역 하면 뭐예요? 술집. 그치, 술집이고 클럽 가고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은 요즘 20, 30대 MZ세대들의 음주 문화도 굉장히 이제 술 문화도 좀 사라지고 있고 어쨌든 좀 유흥 상권, 먹자 상권으로서는 좀 많이 죽지 않았냐. 강남역 하면은 강력하게 있었던 게 그런 먹자 상권의 펀더멘털이었는데 그런 기초적인 상권의 어떤 튼튼한 부분들이 지금은 좀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냐라는 우려 섞인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강남대로 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시장이 변모하고 있다. 상권의 어떤 형태가 모양이 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메디컬, 두 번째가 글로벌 브랜드 혹은 외국인 대상의 리테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예시로는 지금 K스퀘어2라는 빌딩, 대형 빌딩이고 1층을 이제 올리브 베러에서 들어왔는데 올리브 베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올리브영에서 새로 런칭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우리 먹고 놀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하게 헬시하게 살자 이런 분위기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니즈를 겨냥한 형태로 헬시 프레저라는 컨셉으로 건기식부터 웰니스랑 관련된 어떤 그런 리테일 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1호점이 광화문에 들어왔고 2호점이 지금 현재 강남역 이 K스퀘어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보면 이제 광화문과 강남역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업무지구, 그러니까 직장인들 20, 30대, 40대 직장인들이 많은 곳에 입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건물도 어떻게 보면 요즘 이 상권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형태의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 올리브 베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3호점은 성수에도 하나 더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영이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입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남대로만 하더라도 2개의 올리브영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너편에. 그리고 올리브 베러가 이제 여기에 들어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이 또 사연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군지 아실까요? 지금 이 뒤에 있는 건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다이소의 특수관계사인 한웰이라는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이소가 건물을 샀다라고 해서 회자가 정말 많이 됐는데요. 이 건물 작년에 무려 3,550억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건물을 좀 설명을 드리면 대지 615평 그리고 연면적이 무려 6,637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꼬마 빌딩이 아니라 아주 중대형의 꼬마 빌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하 4층에서 20층까지 신축된 건물이 3,550억에 매각이 됐는데요. 이 3,550억에 매입을 할 때 대출을 얼마 받았을까요? 대출이 무려 3,00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600억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건물. 네. 그래서 요 3,550억에 다이소에서 매입한 건물도 나중에 한번 올리브 베러 오시면 아 이런 건물이 3,500억대로 팔리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임장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강남역 많이 죽은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은 진짜 여기를 또 이 시간에 와보셔야 돼요. 평일 오후 2시거든요. 진짜 지금 사람이 많아요. 강남역은 강남역이다. 왜냐면 진짜 2호선이랑 신분당선 지나가죠. 그리고 테헤란로 업무지구랑 연결돼서 직장인 너무 탄탄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캐리어 끌고 다니는 외국인인 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강력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강남역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그 이면의 먹자 같은 라인들이 예전처럼 힙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역이 지하철 이용객 수가 늘 탑5 안에 드는 메인 역이거든요. 그래서 2호선에 신분당선 들어오고 그리고 광역상권에 직장인 테헤란로랑 연결되고
그러면서 지금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메디컬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고 그게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20, 30대 여성분들도 주로 이제 강남에서 피부과 성형외과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내국인 미용 수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뷰티 관광 관련된 수요까지 합쳐져서 이 인근으로 외국인들의 유입도 정말 많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을 타깃으로 한 리테일 브랜드들. 근데 이제 워낙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상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강남 대로 쪽 라인의 임대료 수준이 상당히 높고 그 메인 라인의 1층 임대료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중소 브랜드가 들어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뭐 올리브 베러라든지 올리브영이라든지 차지 뭐 글로벌 브랜드들 뭐 치폴레 파이브가이즈 뭐 이런 어떤 F&B 대형 브랜드들이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강남역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남역이 죽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강남역이 어떤 유흥의 상권으로서의 기능은 약해졌으나 메디컬이라든지 글로벌 리테일이나 F&B 브랜드들의 어떤 시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건너가 보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여기 10번 출구가 가장 메인이에요. 가장 메인. 신축 건물들의 이 간판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대부분 상부층은 병을원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여기도 이제 올리브영이 들어와 있고 메인 올리브영이 보면은 가장 핵심 입지에 들어가는 경향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그리고 저쪽에도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유동이 많은 어떤 핵심 입지에 여러 브랜드를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을 좀 극대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여집니다. 가시죠. 제가 강남역을 좀 오자고 강남역을 좀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사실 이쪽 10번 출구에서 저 신논역 쪽으로 나가는 라인이 지금 유도인구가 진짜 많거든요. 여기가 늘 메인인데 최근에 이쪽 라인으로 오픈을 준비 중이거나 오픈한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사심을 제가 담아서 와보고 싶었던 곳이 바로 여기 차지예요. 요 뒤에 보이는 차지 지금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보이시죠? 평일 2시인데도 이렇게 웨이팅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강원영 씨가 이제 좋아해가지고 원영 밀크티로 유명하다 해서 또 제가 안 먹어볼 수가 없다. 먹으러 가야 된다 해서 왔는데 어쨌든 이 지금 차지가 들어와 있는 이 건물도 오퍼스 빌딩이라고 이 업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것도 개발이 된 건물이고 원래는 이 건물이 이전에 뭐였냐면 에이세컨즈 건물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에이세컨즈가 여기 있었고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뉴욕제가 건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강남역 뉴욕제가 건물이 어떤 랜드마크 건물로서 되게 유명했었고 무려 12년 전 2014년도에 서울에서 가장 최고가 거래 평당 5억 이상의 거래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막 기사가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040억에 2014년에 거래가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손바뀜이 되면서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매입을 해서 이거를 멸시를 하고 이렇게 새롭게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지스 자산운용에서는 이 건물을 1,400억 원대에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면적 약 2,000평 정도의 이제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대지가 200평밖에 안 돼요. 200평인데 일반 상업지기 때문에 지하 2층에서 15층까지 올린 건물이고 총 연면적이 2,000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가 약 6억 원이 넘어요. 월 임대료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지가 지금 들어와 있고 상부층은 대부분 의원, 병의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역은 진짜 병의원들이 굉장히 탄탄한 임대 수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평당 임대료는 약 한 30만 원 정도? 25만 원에서 30만 원 전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월에 나오는 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한 6억 원이 훨씬 넘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400억 원대에 매입을 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한 거의 뭐 1,900억, 뭐 2,000억 이 정도의 얘기를 호가를 부르고 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수익률이 뭐 4%대 이상 나오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강남대로 치고 2,000억대 언더 물건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지까지 들어와 있으니 아마 임대료가 또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건 저도 한번 궁금해지네요. 주문 일시 중단이라는데? 현장 결제 마감됐고요. 온라인 어플 주문만 가능하십니다. 아니 뭐 어플을 또 설치하라고 하네요. 좀 먹기 힘들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 오른쪽 11번 출구 라인은 공실이 진짜 많거든? 그리고 유동도
이쪽 10번 출구 라인이랑 저기 11번 출구 라인이 완전히 지금 유동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다. 그래서 먹자 상권, 유흥 상권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쪽 10번 출구 이면이 훨씬 더 좀 더 발달되어 있고, 또 오른쪽은 뭐가 있냐면 경사지예요. 위로 가면은 경사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뒤쪽도 잘 보고 매입을 하셔야 된다. 근데 거기가 그래서 죽었냐? 라고 보기에는 또 그건 아니지만 대로변 라인으로는 공실률이 현저하게 높아진 거는 맞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안경 브랜드도 들어와 있고 스파오 들어가 있고 무인양품도 오래전부터 이제 자리를 잡고 있죠. 같은 대로를 끼고 있는 인도지만 그 인도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셔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쉑쉑버거, 유명한 쉑쉑버거가 이전을 했죠.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건너오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쉑쉑버거가 들어온 건물이 유명하신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연예계 최고의 커플, 손지창 오연수 말고 최수종 하이라 말고 누구 있죠? 바로 B씨와 김태희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바로 지금 쉑쉑버거가 들어있는 건물이에요. 제가 알기로 21년도쯤에 무려 920억 원을 주고 이 건물에 매입을 했고, 그 당시에는 1층이 공실이었어요. 왜냐면 이 강남대로에서 특히나 모든 건물들이 그렇겠지만 이 강남대로는 1층이 가장 얼굴인데 1층이 비어져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 근데 연예인 걱정하는 게 아니다. 막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쉑쉑버거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제 건물이 좀 완성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당시에 920억에 매입을 한 것도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7억 원 가까이, 평당가를 7억 원 가까이 주고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률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쉑쉑버거, 글로벌 브랜드죠. 들어와 있고, 여기 우리 강남역에 진짜 랜드마크라고 하면 사실 저는 지오다노 건물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오다노가 진짜 거의 20년 이상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짜 랜드마크죠. 그래서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여기는 계속 뭔가 바뀌었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이제 올리브영이 3층까지 쭉 다 쓰고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브영이 지금 보면은 매출도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지만 정말 공격적으로 입점을 다 하고 있어요. 강남역에만 지금 총 3개, 올리브 베러까지. 올리브영이 어디에 입점하는지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상권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상권이 어디가 지금 핫한지, 뭐 어디가 유동이 많아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아요. 가보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파이브 가이즈도 이쪽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 옆에 지금 공실인데 공사 중인 공간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이제 치폴레가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기대하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치폴레도. 그래서 치폴레도 들어온다.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여기에 지금 강남역 대로변에 들어온 글로벌 브랜드들만 한 3~4개가 되거든요. 대기업이든 글로벌 기업이든 돈을 어마어마하게 써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과연 아무 곳에나 들어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남역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상권적인 상징성이라는 게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이면에 이제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 뭐 당연히 나도 돈 있으면 강남대로 사고 싶어. 근데 200억 언더에 살 수 있는 거 뭐가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면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최근 들어서 요 건너편 신노현역 바로 앞에 있는 그 이면의 코너 건물이 평당 거의 3억 원 가까이 150억 원에 팔린 물건이 있어요. 추어탕 건물이라고 아실 텐데, 그 추어탕 건물도 원래 그 라인은 먹을 것만 계속 임차를 하던 곳인데 최근 들어서 가보니까 뭐가 들어왔냐? 에스테틱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한참 우리 얘기 많이 했던 이 건너편에 손예진 씨가 매입해서 신축했던 건물, 그것도 공실이 오래되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이면에도 피부과가 들어왔어요. 의원에 대한 임차 수요가 이면까지도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입지에 대한 분석, 이런 것가 가능하다면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20대 때 강남역을 자주 이용했을 때 많이 이용했던 그 자라, 이 자라가 1층 매장이랑 지하 1층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엄청 오래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신논현역 쪽으로 이동을 해서 1, 2, 3층 쓰는 대형 매장으로 플래그십 또 다시 오픈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여기 강남역에 있던 브랜드들이 어떻게 보면은 축소하는 게 아니라 확장해서 다시 이동하거나 더 좋은 입지로 이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남대로 최근 거래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미니 가차샵 들어와 있는 요 코너 건물 있죠? 이 건물이
24년도에 530억 원의 거래가 됐어요. 이렇게 500억 전후의 대로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거고 희소합니다. 물건의 덩어리 자체가 이쪽 라인은 1000억 언더 매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희소 가치를 갖고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대지가 64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지 64평에 총 연면적이 400평 정도 되는 건물이고 지하 2층에서 10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강남 대로안에서의 꼬마 빌딩 같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총 매매 가격 530억이고 그래서 평당가로 치면은 8억 2천이고 사실 건물 단가 이런 중대형 건물들은 우리 연면적당 평당가도 많이 보는데 사실상 이거는 건물이 작기 때문에 대지가 작기 때문에 연면적당 평당가로 하면 1억 3천 정도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강남역 메인 코너 자리 아주 주동선 라인에 있는 500억대로 살 수 있는 희소한 강남대로 물건이라는 점에서 사실 뭐 임대를 걱정할 건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었다라고 판단하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강남역 저희 한번 같이 걸어봤는데요. 강남역은 언제나 사람이 많았다. 뭐 진짜 코로나나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날씨도 워낙 좋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강남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 교통 그리고 뭐 배우 이 소비 세대 그리고 사실 임차에 대한 다양한 수요들까지 고려했을 때 강남역 자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강남역은 새롭게 좀 더 다른 메디컬이라든지 외국인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F&B의 어떤 각축장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상권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건물 매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